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유혹하는 낭독 극장. 안녕하세요. 유혹하는 낭독극장 우연옥 작가의 동화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 마지막 회입니다. 우리 극단 유혹 단원들은 6월부터 시작한 낭독극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을 준비하면서 잠시나마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낭독극을 들으신 지금의 40대, 50대, 60대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퐁당 빠져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12편의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아쉽네요. 9월에 또 우연옥 작가님의 감꽃별 제2권이 출간된다고 하니 따끈따끈한 새 책을 직접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그 시절 추억 속의 풋풋한 이야기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과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미소는 울면서 응원해주고 상군의 아버지 새 장가 가던 날 그리고 언니야 잘 가라입니다. 오늘도 유혹하는 낭독극장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미소는 울면서 응원해주고 비가 내렸다. 담비었다. 들판의 모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와 초록빛 바다를 이루었다. 방학 이튿날 감자꾸지를 먹은 지 한참 지난 때였다. 느티나무 위에 올라가 놀던 종대가 감자밭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고무신 한 짝을 들고 상근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상구야, 그 할배다. 감자밭 할배 너희 집으로 간다. 참말이가? 소리를 듣자마자 상구는 내달렸다. 봉이는 종대가 나무에서 내려오길 기다렸다. 같이 뛰었다. 할아버지가 고무신을 덜렁덜렁 흔들며 상군의 집 대문을 밀었다. 벌써! 좀 나와보이소! 상구는 몸을 납작 숙여 재빠르게 뒷문으로 들어갔다. 봉이와 종대는 담 밑에 쪼그려 앉았다. 담 너머로 상구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와요! 누군데 남의 집에 이래 막 들어오는겨? 할아버지와 대거리할 기세로 나오던 호랑이 상구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말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소리마저 뚝 끊겼다. 종대가 엎드렸다. 봉이는 종대 등을 밟고 올라섰다. 담장 위로 고개를 살짝 넘기는 순간 봉이는 숨이 턱 막혔다. 할아버지 앞에 막걸리 한 상이 놓여 있었다. 이왕 오셨는데 막걸리 한잔하고 가이소. 뭐 그래 하시다. 아유 면목이 없습니다. 집에 먹을 게 천지빛깔이어도 아들은 그런다 아닙니까? 아이들이 크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너무 혼내지 마이소. 기죽는다 아닙니까? 감자밭 할아버지는 가지고 온 고무신 한 짝을 상구 할머니한테 건네주었다. 어제 감자서리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상구 고무신이다. 상구 고무신은 이제 제 짝을 찾아 봉당에 가지런히 놓였다. 먹고 감자밭에서는 호랑이도 잡을 듯 고함을 질러대더니 시시하게 막걸리 한 사발에 흐물어지나. 저 할배도 상구 할매한테는 안 되는갑다. 지랄, 누가 상구 할매를 이기겠노? 김팍 센다. 그나저나 순애는 방학 끝나도 학교를 영 못 댕길라나? 그땐 나오겠지.
순애가 학교에 안 오니까 심심하다 이거. 종대가 중얼거리자 봉이도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할머니와 언니가 들마루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언니의 눈이 한참을 온 듯 벌겋게 부어 있었다. 봉이가 다가서려 하자 언니가 버럭 성을 냈다. 니는 어디를 그래 쏘댕기다 오노? 가시나면 맨날 뭐 선머스만 키로 그래 돌아다니나? 인자 니도 밥도 하고 할매도 거들어야지. 내 맨키로 공장 안 가려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됐다, 고마해라. 지도 이제 알아먹지 않겠나? 봉이는 얼떨떨했다. 그동안 언니는 좀처럼 봉이한테 성을 내지 않았었다. 특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언제나 봉이 편이었었다. 봉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감나무 쪽으로 돌아앉아 눈물을 훔쳤다. 감나무 밑에 하얀 감꽃이 눈처럼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매년 가을이면 봉인의 감나무는 실하고 탐스런 열매를 가지가 부러지도록 매달았다. 봉이야, 너가 언니가 인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뭐하노? 파티 일나서 상 차린 거 거두지 않고. 봉이는 삐죽삐죽 입을 내밀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짧은 여름방학도 반이 훌쩍 지나갔다. 봉이는 며칠이 지나도록 언니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니한테 대들거나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봉이 눈치를 볼 정도였다. 오봉이 똥꼬지 그만 풀그래. 몰라요. 가스나가 무슨 고집이 그리 세나? 놀다 올게요. 봉이는 아침밥 먹으면 순애네 집으로 달려갔다. 순애는 늘 엄마와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순애 아버지는 손가락이 다 물었지만 논에 나가지는 않았다. 봉이 왔나? 밥 묵었나? 묵었다. 뭐 하고 있었나? 방학 숙제. 내도 방학책 가져왔다. 같이 하자. 잘했대. 누가 아버지 또 서울 가셨나? 응. 요즘 들어 부쩍 서울나들이가 찾아졌대.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봉이는 배를 깔고 누웠다. 방학책을 펼치긴 했지만 통 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순애도 봉이 옆에 누웠다. 봉이야 있잖아. 잘하면 우리도. 잘하면 뭐? 아니다. 참, 봉이 너가 언니 서울 언제 가는데? 갈 때 되면 가겠지. 봉이는 생각만 해도 분하고 서운했다. 떠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지만 좀처럼 마음이 녹지 않았다. 니 아직도 안 풀렸나? 내는 그런 언니라도 있으면 참말로 좋겠구만.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 언니 해라. 고마 풀어라. 됐다. 씨.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가자 처마가 만들어주는 그늘도 잠시뿐이었다. 마루 밑에서 더운 바람이 훅훅 올라왔다. 봉이는 게살구나무로 눈을 돌렸다. 가지마다 노란 게살구가 휘어지도록 달려있었다. 저게 뭐고? 게살구 아이가. 아직 덜 익어서 시큼털털 할 끼다. 생긴 거는 잘 익은 거면 기로 탐스럽고 먹고 싶게 생겼네. 어때? 보기엔 저래도 억수로 시큼털털 억수로 뜰불 끼다. 잘 익은 건 덜 떨겠지? 니는 뭐라 게살고 내는 안 먹을란다. 순애가 피식 웃었다. 봉이는 축 늘어진 나뭇가지에 다가가 노랗게 익은 게살구 몇 알을 따서는 옷에 쓱쓱 문질렀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다. 난 책임 안 진대. 봉이는 짭짭 혀를 한번 굴린 다음 게살구를 한 입 깨물었다. 시큼하고 떫고 쓸쓸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대. 오만상으로 찌푸린 봉이 얼굴을 보며 순애가 대굴대굴 굴렀다. 언제 나왔는지 순애 엄마도 순애 옆에서 같이 웃었다. 봉이는 뱉지 않고 잘근잘근 끝까지 씹었다. 그러자
달큰한 맛이 감돌았다. 게살구도 단맛이 조금 있다. 에이, 거짓부렁하지 마래. 참말이다. 달다. 한 묵어봐라. 싫다. 저리 가라. 그때 종대가 마당으로 불쑥 들어왔다. 너희들 뭐하노? 가만히 있어도 땀이 찔찔 나는데 와 뒷박질을 하고 난리고. 봉이는 노란 게살구를 종대 앞으로 내밀었다. 게살구 먹을래? 아이, 보기만 해도 살고랍다. 에이, 게살구. 봉이는 손에 들고 있던 게살구를 잿더미로 던졌다. 야야, 좀 이따가 덕준의 소가 새끼 낳는단다. 같이 보자고. 상군이 미리 가 있다. 새끼? 송아지 나오는 걸 볼 수 있나? 엄마, 송아지 새끼 나오는 것만 보고 부었다고 웃고마. 괜찮다. 놀다 온나. 순애 엄마가 봉이와 종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셋은 맞추기라도 한 듯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야야, 같이 가자. 새끼 언제 나온다 카던데? 점심 먹기 전에 나올기라 하더라. 그나마 살살 뛰어도 되겠네. 와이기 뛰는데. 그러다가도 금방 나오기도 한대. 맞다.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이다. 빨리 가자. 땀이 비오듯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외양간 앞에는 덕진의 아버지와 덕주, 상구가 숨을 죽인 채 어미소를 응원하고 있었다. 폭폭 찌는 외양간에서 어미소가 혀를 빼문 채 헉헉대고 있었다. 털썩 주저앉은 바닥이 흥건했다. 입에서 허연 거품이 뚝뚝 떨어졌다. 아직 새끼 안 나왔지? 봉이도 왔나? 나도 왔다. 다들지 마라. 봉이와 순애는 숨을 고르고는 덕지 옆에 잠자코 섰다. 덕지 아버지가 나직나직 설명했다. 이래 더울 때 나온 새끼가 참 편한 기라. 우리는 여기 가만 서서 보기만 하면 되는 기라. 새끼를 처음 낳아도 어미는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기라. 어미소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다. 몹시 힘들어 보였다. 그때 덕주가 손가락으로 어미소의 엉덩이를 가리켰다. 보인다. 송아지 앞발이다. 엄마야, 참말이네. 와, 신기하다. 야, 좀. 어미소의 엉덩이 사이로 새끼의 앞발이 보였다. 곧이어 홀딱 젖은 머리가 쏙 나왔다. 동시에 멀건 물이 왈칵 쏟아졌다. 죽은 듯이 꼼짝 못하던 송아지가 눈을 떴다. 저게 양수락 하는 기다. 너희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런 물주머니 속에 있었던 기라. 송아지도 다 똑같대. 덕주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덕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봉이는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어미소를 지켜보았다. 상구도 입을 꾹 다문 채 어미소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미소는 계속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마다 새끼가 바닥에서 머리를 움직였다. 잠시 뒤 몸통이 미끄러지듯 나오더니 양수와 함께 뒷다리가 쑥 나왔다. 뒷다리 나왔다. 우와, 진짜 쪼매나네. 귀엽다, 송아지. 참말로 예쁘다. 아이고야, 아기소다. 항송아지네. 인자 됐다. 좀에 있으면 송아지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기다. 시방 막 나왔는데요. 하모, 한 봐라. 허연 막을 뒤집어 쓴 채 송아지가 꼼틀거렸다. 조금 전까지 죽을 듯이 컥컥대던 어미소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송아지를 핥기 시작했다. 온몸을 정성껏 샅샅이 핥아주었다. 허연 막이 갇히고 한빡 젖어 새까매 보이던 털이 조금씩 누렇게 보였다. 엄마야, 새끼가 일어날라 한다. 아고고, 일어날 수 있겠나? 와, 일어난다. 일어난다. 와, 난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금방 일어나나? 진짜 신기하네. 송아지는 커다란 눈동자를 깜빡이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옆으로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앉더니 앞무릎을 세웠다. 그리고 뒷다리로 먼저 일어섰다.
송아지는 앞무릎을 펴지 못해 자꾸 주저앉았다. 그러자 어미소가 머리를 송아지 배 밑으로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송아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를 받쳐주었다. 송아지는 어미소의 머리에 기대어 천천히 무릎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네 다리로 똑바로 섰다. 어미소가 기쁜 듯 다시 새끼의 온몸을 핥았다. 봐라, 송아지가 어미젖을 물었다. 배고픈갑다. 야, 맛있나? 많이 물어. 봉이는 목구멍이 자꾸 간질거렸다.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눈앞이 자꾸 뿌옇게 흐려졌다. 봉이야, 네 와 그러노?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가네. 봉이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로 갔는지 상구가 보이지 않았다. 태어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송아지는 네 발로 또박또박 걸었다. 어미소가 옆에서 큰 소리로 울어대며 응원했다. 신기하다. 야, 왜 저리 금방 건너? 와, 신기하다. 귀엽다. 상군의 아버지 세장가 가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이는 자꾸 덕준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송아지를 바라보던 어미소의 커다란 눈이 잊히질 않았다. 발길은 집으로 가지 않고 느티나무를 지나 학교까지 왔다. 학교 담장을 따라 늘어선 붉은 맨드라미가 자랑하듯 벼슬을 세우고 있었다. 봉이는 부들부들한 맨드라미 속 털을 만지작거렸다. 8월의 땡볕에 등이 금세 뜨끈해졌다. 잠자리 한 쌍이 숨바꼭질하듯 맨드라미 주위를 날아다녔다. 상구가 담장을 돌아 터덜터덜 걸어왔다. 코를 쏙 떼고 걷는 모습이 전생 털 뽑힌 장딱 같았다. 다른 날 같으면 놀려먹고도 남을 꼴이었다. 송아지 나오는 거 보다 말고 어딜 갔었노? 상구는 대답 없이 봉이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봉이는 땀범벅인 얼굴을 문질렀다. 상구가 퉁퉁 부은 소리로 뜬금없이 물었다. 봉이 니는 너희 엄마 안 보고 싶나? 벼랑간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봉이는 맨드라미 하나를 훅 꺾었다.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매일 보고 싶지만 엄마 얼굴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엄마가 쓰던 분통 냄새만 선했다. 상구가 담장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새 엄마 같은 거 싫다. 내는 그러고 보니 사흘 후면 니네 아버지 세장가 되는 날이네. 할머니가 추석 전에 혼사를 치러야 한다고 몹시 서둘렀다 아이가. 어쩐지 우리 할매도 밤낮 없이 니네 집 들락거리더라. 나이는 점에 들었어도 아직 시집도 안 간 처자락하더라. 봉이 할머니는 마치 아버지의 색시를 얻는 양 들떠 있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해대며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상군의 새엄마 될 여자를 두고 수군댔다. 어디 읍내서 양장질문 한다며? 그야 모르지. 누가 봤나? 아이고 내 쌈아 상구 아버지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쏘댕길 때부터 알아봤다. 그나저나 그 여자가 상구 동생이라도 덜컥 나쁘면 웃잖아. 아직 처자라던데. 차라 상구 할매 오신대. 아주머니들은 그러다가도 상구 할머니를 보면 입을 모아 인사를 했다. 상구 할매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이따, 인자 상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얘? 아이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 잔칫날 좀 도우러 오시게들. 예예 하모요. 상구는 뾰족한 돌멩이로 애꿎은 땅을 벅벅 긁었다. 봉이는 손 안에서 짓이겨진 맨드라미를 멀리 던져버렸다. 얼굴은 봤드나? 응. 이쁘더나? 네.
착하겠도나? 아니지. 착한지 안 착한지 한 번 보고 왜 알겠나? 그래도 엄마가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땅을 긁어대던 상구의 손이 멈추더니 눈물이 뚝 떨어졌다. 눈물에 젖은 흙이 옆으로 튀었다. 봉이는 입을 다물었다. 상구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싫다. 예쁜 것도 싫고 착한 것도 싫고 내는 싫다. 봉이는 상구가 더 이상 어깨를 들썩이지 않을 때까지 잠자코 있었다. 상구 마음을 알 듯도 했다.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온다면 어떨까? 봉이도 종종 생각해 보았다. 그럴 때마다 정답은 없었다.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싫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상구는 멋쩍은 얼굴로 물었다. 내가 암만 설득해도 인자 물릴 수도 없겠지? 너가 할매가 있는데 뭔 걱정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에 상구의 얼굴이 벌겋게 익어 있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못된 여자가 온다 해도 니네 할매는 이길 수 없을 기다. 내는 집에 갈란다. 상구가 미적거리는 동안 봉이는 빨딱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때가 다 되었다. 집에는 언니 혼자뿐이었다. 왔나? 할매하고 아버지는 상군의 집에 가셨대. 거기서 저녁 드시고 늦게 나올 기다. 언니야, 내 배고프다. 안 그래도 밥 차려놓고 기다렸다 아이가. 얼른 먹자. 봉이는 언니와 단둘이 들마루에 저녁상을 놓고 마주 앉았다. 자, 우리 봉이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잎이다. 아이 먹으라. 밥할 때 밥 위에 놓고 쪄서 맛있게 푹 익었다 아이가. 자, 해라. 내가 싸 먹을 기다. 그래. 자, 얼른 먹으라. 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데 봉이는 혼자 서먹서먹했다. 꽁 해서 말도 안 하고 순애한테 언니를 팔아넘기기도 했다. 봉이는 호박잎에 밥을 한 숟가락 넣고선 입이 터지도록 밀어넣었다. 언니가 그 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오봉이 볼때기 터지겠다. 맥힌다. 찬찬히 꼭꼭 씹어무라. 봉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언니는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먹여주었다. 자, 호박잎에 요래 싸먹으면 맥힌 게 쓱 내려간대. 해라. 어리광을 부리듯 봉이는 언니가 먹여주는 밥을 받아먹었다. 내일 당장 순애한테 팔아넘긴 언니를 되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언니가 서울 가는 걸 반기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보내는 건 어려워도 집에서 함께 있다가 시집을 보내고 싶어 했다. 공장을 가겠다는 건 할머니와 언니의 고집이었다. 그래도 막상 하루하루 날이 다가오자 언니도 할머니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봉이도 언니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온 동네에 고소한 빈대떡 냄새가 진동했다. 잔치는 상군의 마당에서 열렸다. 잔치 하루 전부터 상구 집엔 손님이 북적거렸다. 마당에 커다란 천막을 2개나 쳤다. 가마솥 뚜껑이 화로마다 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씩 불을 차지하고 앉아 전을 붙였다. 한쪽에서는 떡자를 찍고 막걸리 잔이 수도 없이 오갔다. 상구 아버지는 연신 벙글벙글했다. 상군의 할머니는 선뜻 돼지도 한 마리 내놓았다. 돼지를 잡는 모습은 끔찍했지만 모두 오랜만에 푸짐하게 고기를 먹었다. 뒷마당은 아이들 차지였다. 순애야,
전이랑 머릿고기 좀 쌌다. 너가 엄마 좀 갖다 주기라. 고맙습니다. 순이야, 금방 다시 오래. 어이야, 바뜩 댕기 올게. 상구는? 지방이 안 있겠나? 그래. 우리 상구방 구경하러 가자. 그래, 여태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아이가. 상구야, 뭐하노? 상구야! 상구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여전히 퉁퉁 부은 얼굴이었다. 종대가 문을 확 열어젖히고 방으로 들어섰다. 우와, 쥐기네. 봉이는 쭈삣거리다 방으로 들어섰다. 우와, 우리 집 안방보다도 넓네. 오늘도 뵀나? 우와, 이게 벽지락하는 기가 깨끗하다. 우와, 봐라, 책상이다. 우와, 이것도 뭐고? 필터, 공채, 색연필 다 새거다. 꼭 문방구 같다, 아이가. 우와, 이것도 뭐고? 이게 양모가 아이가. 우와, 우와. 한쪽 벽에는 멋진 양장이 걸려 있었다. 이야. 하얀 와이셔츠에 멜빵이 달린 반바지였다. 내일 입으라고 그 아줌마가 맹글어줬다 아이가. 이야, 이거 입으면 새 신랑 같겠다. 죽이네. 봉이가 옷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상구가 옷을 내려 제 몸에 대보았다. 자, 어떤 너? 억수로 멋지지? 와, 상구 니는 참말로 좋겠대. 종대가 침을 흘리며 부러워했다. 니는 이제 맨날 누구 새엄마가 옷 만들어주겠다. 좋겠다. 상구볼에 슬슬 바람이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이것저것 꺼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너희들 이런 거 봤나? 이게 안 깎아도 되는 연필이대. 요래 꼭꼭 누르면 연필심이 저절로 나온대. 한번 볼래? 얼마나 잘 써지는지 봐라. 줘봐라, 내도 한번 써보자. 비키라. 내가 먼저 써볼란다. 마 옛날 네가 먼저 하노. 내가 형님 아이가. 아, 지아라. 야, 그러면 안 된다. 고장난대. 상구는 얼른 빼앗아 서랍에 넣었다. 니들 이거 한번 볼래? 이게 뭔가 하면 망원경이다, 망원경. 책에서 봤지? 망원경은 커다란 통에 볼록한 렌즈가 붙어 있었다. 상구가 망원경을 눈에 대고 문 밖을 향해 보면서 폼을 잡았다. 어디? 잘 보이나? 내도 좀 보자. 종대가 렌즈에 눈을 들이밀었다. 아, 와 이리 어지럽노. 봉이는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방 안에 있는 대부분이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낯선 물건들이 천장과 벽으로 흩어지더니 빙글빙글 돌았다. 물건을 따라 눈알이 같이 빙빙 돌았다. 봉이는 책상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봉이는 한 번도 새 연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공책 맨 뒷장에 줄을 그었어도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아 애가 다를 정도였다. 종대와 덕주는 망원경에 홀딱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다. 이야, 저 멀리 있는 게 바로 요 있네? 야야, 내도 좀 보자. 믿지 마라. 봉이는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몸이 자꾸 비틀거렸다. 그만 봐라. 대문을 나서는데 순애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내도 먼저 보고. 뭐야, 집에 갈라고? 와, 더 놀다 가지. 아니다. 똥이 마려워가 집에 갈란다. 응? 봉이의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봉이는 감나무 밑 들마루에 털썩 누웠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다. 잔칫날은 동네가 더 시끌벅적했다. 혼례가 시작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상구 새엄마를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떴다. 양잠점을 하는 상구 새엄마가 연지곤지를 찍고 상구 아버지 옆에 섰다. 예뻤다. 봉이가 기억하는 상구 엄마보다 더 예뻤다. 오메, 상구 아버지 참말로 좋겠네. 아이고야, 목 터졌구만, 목 터졌어. 봉이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얼른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도 몹시 부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장작을 패다 온 후줄근한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이내 다시 뒷마당으로 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장작을 팼다. 할머니는 잔치 내내 음식을 챙기느라 부엌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툭툭 찌는 더위에 아버지도 할머니도 땀을 비오듯 쏟아대고 있었다. 아유, 힘들다. 언니야, 잘 가라. 방학이 끝나고 추석이 다가왔다. 장독대 옆에 무더기로 핀 곽꽃이 마지막 때가를 뽐내고 있었다. 붉은색, 연분홍색, 흰색 꽃무리 속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진보랏빛이었다. 할머니가 심었는지 엄마가 심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해마다 곽꽃은 장독대 옆을 지켰다. 할머니가 깻단을 끌어모아 마당에 펼치는 동안 봉이는 곽꽃을 한 움큼 꺾었다. 깨를 털려고 장대를 가지러 가다가 봉이 할머니가 봉이를 보고 환한 소리로 퉁바리를 놓았다. 에헤이, 가만히 냅두지 않고. 이쁘다 아인겨. 봉이는 할머니 눈을 피해 폐폰 수집대 몰래 훔쳐둔 빈병에다 곽꽃을 꽂았다. 그리고 언니가 떠날 때까지 꽃이 시들지 않기를 바라며 방에다 두었다. 언니야, 이쁘제? 그래, 이쁘다. 언니가 꽃보다 환하게 웃었다. 봉이는 할머니 몰래 언니와 단둘이 주고받는 눈짓이 좋았다. 문을 꼭 닫고 기득대는데 깼다 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미리 수확한 깻단은 한 번에 바짝 말렸다가 두세 번에 걸쳐 넣었다. 봉이는 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와 다 턴 깻단을 볕 좋은 곳에 세웠다. 그리고 뒷곁에 말려둔 논두콩을 날랐다. 할머니가 장대로 탁탁 콩대를 내리쳤다. 알알이 곱게 연근 콩이 깍지 밖으로 튀어나왔다. 봉이가 또르르 굴러가는 콩을 쫓아가며 소리쳤다. 어디까지 굴러가노? 잡았다. 언니가 콩깍지를 골라내며 대받았다. 야들이 시방 뭐하노? 할머니가 나무라듯 해도 흐뭇하게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마당으로 들어서다 말고 아버지가 멀끔히 뒤를 바라보았다. 짧아진 가을해가 서둘러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순애는 두어 번 나오더니 다시 학교에 안 나오네. 니도 인자 순애 그만 기다리라. 오지도 않는 나를 와 맨날 기다리노. 순애가 없으니 심심하다 이거. 그나저나 상군이 새엄마 얘기 좀 해봐라. 됐다. 야야, 우리 집 송아지가 어제는 막 뛰댕기더라. 내가 목에 줄 달아서 강아지 맹키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고 왔다. 우와, 얼마나 컸나. 한번 보러 갈까? 내도 보고 싶다. 같이 가자. 니들 그거 아나? 송아지가 억수로 빨리 큰데. 그나. 보러 가자. 들판이 누렇게 물들고 고추잠자리가 때를 지어 들을 날아다녔다. 토실토실해진 감이 발갛게 익어갔고 산에서 밤송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 보라. 새로 산 추석빔이다. 이쁘지? 우와, 상군이 새 운동화 샀나? 매도 한번 신어보자. 니한테는 안 맞다. 밟힐까봐 슬금슬금 뒤로 빼는 꼴이 얄미웠지만 봉이는 대거리를 하지 않았다. 상구는 자락만 늘어놓고 손도 못 대게 했다. 종대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상군이도 인자 새엄마한테 넘어갔나? 계모는 원래 처음에는 다 잘해준다 카더라. 너그 새엄마 뱃속에 네 동생 없나? 상구의 얼굴이 벌개졌다. 덕주가 놀란 얼굴로 종대와 상구를 번갈아 보았다. 금세 싸움이 날 것 같았다. 상구가 주먹을 꽉 쥔 채 씩씩거렸다. 봉이는 종대를 보며 슬쩍 눈짓을 했다. 아예 그게 아니고 너그 새엄마는 안 그렇다 카더라. 종대가 얼버무렸다. 상구가 운동화 한 짝을 벗어 종대 앞으로 밀었다. 자, 발만 한번 넣어보라.
참말이가? 종대가 고무신을 홀랑 벗고 상구 운동화에 발을 넣었다. 운동화는 종대 발에 컸다. 발을 넣자 헐렁헐렁했다. 니한테는 크다 이가. 비키라. 아이, 뭐야. 종대가 발을 빼길 기다렸다가 덕주가 잽싸게 운동화를 신었다. 에이, 뭐 이래 짱노? 아따, 니는 소도둑놈 말이네. 너무 커서 안 들어간다. 벗어라. 덕주는 운동화 뒤치기 꺾이지 않게 조심조심 운동화를 벗었다. 봉이, 니도 신어볼래? 됐다고마. 봉이는 하얀 운동화를 시커먼 고무신으로 꽉 밟고 싶은 걸 꾹 참았다. 내 먼저 간대. 더 이상 늘어놓을 게 없자 상구가 맨 먼저 집으로 갔다. 종대와 덕주는 상구 꼭지에 주먹질을 수도 없이 날린 다음에야 돌아갔다. 집집마다 명절 준비로 바빴다. 아버지는 송편 찔 때 쓸 솔잎을 닫아 깨끗이 씻었다. 할머니는 송편 안에 넣을 고물로 콩과 깨를 준비했다. 봉이는 언니와 나란히 앉아 송편을 빚었다. 할머니도 옆에 앉아 건드렸다. 송편을 이쁘게 맹글어야 이쁜 딸을 낳는데. 할매, 요래 맹글면 되나? 아따, 먹고. 이 정도는 돼야지. 모양이 뭐 중요하 너. 맛있으면 되지. 아따, 맛있으면 된다. 다 같이 만든 송편이 가마솥에서 솔솔 익어갔다. 송편이 익었는지 확인하러 봉이가 들락거렸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아궁이 불을 지피던 아버지가 야단쳤다. 아이고, 저리 안 가나. 손댄다. 아버지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잘 익은 송편 몇 개를 후후 분 다음 봉이 손에 얹어주었다. 봉이는 할머니 입에 먼저 하나를 넣어준 다음 언니 입에도 물려주었다. 상이 다 차려지자 아버지가 언니를 불렀다. 수키야, 니도 이번엔 절 같이 하자. 너그 어머니한테 인사를 해야 안 되겠나? 조상님들한테 객지 가서도 잘 살고로 돌봐달라고 말도 하고. 그래라. 니도 절해라. 야, 언니는 상 앞으로 나와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가 절을 한 뒤 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잔을 올렸다. 인자 절을 2번 해라. 야. 언니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엎드렸다. 순간 언니의 어깨가 떨렸다. 봉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가 울음을 삼키며 일어섰다. 아버지가 들썩이는 언니의 어깨를 끊어 안았다. 짐은 다 쌌지? 기숙사에 다 이딱해서 가져갈 것도 없어, 얘. 자, 운마실 언니가 그러는데, 한 1년 먹으면 송아지도 한 마리 사고, 아버지가 참말로 미안타.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는 언니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다. 할머니는 등을 돌린 채 차례상에서 음식을 내렸다. 멀뚱하게 서 있는 봉이를 다그쳤다. 봉이야, 뭐하고 섰노? 버뜩 채상 치우고 밥 먹자. 야, 봉이는 할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다. 아버지와 언니는 말을 잊은 듯 차례 음식을 먹었다. 봉이도 아무 말 없이 송편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언니와 한 이불 속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봉이는 이불을 끌어 얼굴을 덮었다. 와, 자꾸 우노. 인자, 니도 다 컸다. 내 없어도 할매 말 잘 듣고, 아버지도 잘 도와주고, 알았지? 이불 속에서 봉이는 언니 품을 파고들었다. 나 가서 편수 자주 할게. 니도 답장 꼬박꼬박 해야 한대. 걔 안타.
울지 마라. 보름달이 방문을 훤하게 비추었다. 방문에 아버지 그림자가 어른거리다 이내 사라졌다. 어느 집에선가 개가 큰 소리로 짖어댔다. 등장인물 봉이, 유란이, 상구 아버지, 종대 아버지, 윤승범, 덕주, 봉이 아버지, 덕주 아버지, 감자밭 할아버지, 윤희웅, 종대, 상구 할머니, 종대 엄마, 언니, 한지은, 순애, 봉이 할머니, 덕주 엄마, 윤미라, 해설, 순애 엄마, 김윤희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 총 3회 방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였는데 그러게요. 오늘은 마음이 저희가 다 착잡하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토킹 어바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눅눅하고 축축 처지는데 이 노래 한 곡 들으시면 시원한 냉면 드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명수와 제시카가 들려드립니다.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 건넨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말이 이럴 수가 어머나 아야 차가워 너무나 속쓰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차 몸이 떨려 냉면 즐겨도 너무 즐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오빠 믿지? 튕기는 모습에 난 푹 빠져버렸어. 처음엔 몰랐어 그렇게만 반했어. 난 그대 정말 난 그대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바짝 속이 탔단 말이야. 그대 나에게 아는 말이야. 이럴 수가
널 사랑해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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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hold me Oh yeah be yeah be Oh love me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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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hold me Oh yeah be yeah b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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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원한 냉면 듣고 왔습니다. 배고파요. 그러게요. 배고프네요. 아우 진짜 시원한 냉면 먹고 싶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저는 그 방금 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얘기했었는데 게살국 이야기했었죠. 네, 게살국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드셔보신 분? 당근 술은 먹어본 것 같아요. 게살구 당근 술. 술 맛있어요? 술은 언제나 맛있죠. 게살구 하니까 그 옛날에 떫은 감. 네, 떫은 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떫은 감을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먹었던 맞아요. 네. 기억. 예. 아, 그럼 떫은 맛이. 네, 떫은 맞아요. 맛이 사라지고 그런데 그거를 한참을 담궈놔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소금물에서 꺼내서 한 입 베어 먹고 떫어 다시 집어넣어. 다른 감 또 됐나 싶어서 한 입 베어 먹어. 떫어 또 집어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겨울에 열어보면은 다 한 입씩 배워보는 감만 들어있게. 맞아요. 아,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구나. 저는 너무 어렸을 때이긴 한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엄청 떫은 그 게살구였던 것 같아요. 이모가 따줘서 먹었는데 진짜 이모도 이게 맛있게 생겼으니까 따서 먹어보라고 주고 자기도 먹었는데 진짜 이게 딱 배물잖아요. 그러면은 눈도 이 콧물도 나오고 눈도 뜰 수 없고 엄청 떫어요. 그 쓰고 시고 떫고 그 여러 가지 맛이 나는 도저히 못 먹겠는 맛.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맨 처음에 감자밭 그 설이했잖아요. 이걸 때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이 화곡동이었는데 산이었거든요. 그 뒤에 호박이 있길래 어린 시절 추억에 설이 아까 친구들하고 이제 호박설이를 해서 집에다가 계란에서 부쳐 먹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겁내 혼났잖아요. 요새는 경찰서 잡혀간다고. 딱 읽을 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쵸. 옛날에는 진짜 설이하고 그래도 다 동네 이웃이 그러니까 그쵸. 또 애들이 그런 거 보니까 봐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죠. 얄짤없죠. 없나요? 예. 저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수련회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네네. 대부도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부도에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5시나 눈 떠져서 바깥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밭인데 거기에 꽃이랑 호박이 몇 개가 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도 되는 건가? 아니면 주인이 있는 건가 싶은데 그 논처럼 생긴 데에 군데군데 호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이거는 따도 되는 걸 거야 하고 들어가서 푹푹 들어가서 신발 다 젖고 하는데 들어가서 호박 한 덩이 이게 설이하셨군요. 서리를 해서 예. 와. 교회 수련회인데 네, 서리를 서리를 하셨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허락 받으셨나요? 근데 이거는 따도 되겠지?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군요. 안 돼.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주변에 CCTV 입이 요즘에 CCTV 다 바로 있어요. 들어갑니다. 그럴까요? 이 죄송하네요. 서리가 네. 우리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옆에 참외밭이 있었는데 그 참외밭 그 주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서리하는 건 좋은데 다 밟아놔가지고 맞아요. 다른 완전히 다 못 쓰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참외밭 그 사장님 그 농부는 그 원두막에다가 상품성이 없는 참외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서리하지 맞아요. 말고 그거 그냥 먹어라. 저도 그거는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래요? 원두막에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맞아요. 그거 가져가서. 상품성이 좀 떨어진 네. 것들이니까 너네들이 이건 들고 가서 먹어라.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건 이제 들고 가서 먹었죠. 세상에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으면 그렇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밟아대고 다 깨놓고 그러니까. 예. 그렇지.
옛날에 달력 그림이나 이발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과일밭에 예쁘게 있는 원두막이 그림은 예쁘잖아요. 있죠. 근데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앉아서 둘러보는 그런 곳이었다고. 예. 잘 때도 여름에 저 이모네 놀러 가면은 거기서 모기장 펴놓고 모기장 쳐놓고 돌아가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예, 서리 못하게 하려고. 지키려고. 예. 네, 네. 나는 그 장면에 가슴 아팠어. 언니 가는 장면. 뽕이 언니 서울 가는 장면. 저 이거 각색하면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 대사로 만들면서 진짜 다 끝나고 혼자 거의 한 30분 울었습니다. 이 서울, 인천, 뭐 영등포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산업체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여고 그 고등학교 수업 야간반 수업 받고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예. 옛날에 많았죠. 맞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해. 맞아요. 참 대단한 민족이야. 굉장히 많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1970년도가 이제 전태일 그 분신했던 해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 미신공장 동대문 쪽에 다 열 몇 살짜리 아이들 그 진짜 초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미싱 시다하고 굉장히 그런 분들 덕에 지금 우리 잘 먹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꼭 그때 얘기만 아니고 저는 서울에서 중2까지 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아빠가 이사를 하셔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때도 동네에서 저 짝꿍이 반장이었는데 이제 여자애 반장이었는데 걔네 언니가 산업체학교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헤어지면서 슬퍼했던 거. 봉이네. 예, 기억나고요. 근데 그 언니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갖고 그 삼성 계열 회사를 갔다고 그 친구도 자기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 기억이 나네요. 예, 그때도 그런 친구가 많이 있었죠. 네. 이게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용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봉이역 하면서 이게 뭐 어지럽고 봉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대사가 맞아요. 네. 저도 이 장면이 복선이 있었는데 네, 봉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봉이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봉이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 제대로 슬픔을 표현할 시간이 없이 그냥 묻어두다가 갑자기 그 상구 아버지가 세장가 가는 날 새엄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막 다시 이렇게 닥치지 않았을까. 요즘 말로 하면 그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 작품의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마무리가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2권을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진행형이네. 네, 올해 9월에 2권을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가 되게 궁금합니다. 꼭 사서 읽어봐야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그 송아지 낳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실제로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영상으로만은 봤지. 그쵸. 실질적으로. 나도 영상으로. 저는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하고 우리 애들 한 5살, 7살 요때 친정에 갔는데 친정아버지 집에서 소 키우고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이런 짐승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송아지를 막 낳는 걸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옛날 그 가마솥 걸어놓은 부엌이 소 키우는 옆에 그 간이 부엌처럼 큰 가마솥에 여물을 끓여갖고 소 그 먹이고 하는 걸 끓이고 하셨는데 거기서 물을 막 끓이시고 또 뭐 그 뭔가 주사 같은 것도 오시고 또 진짜로 이게 물이 확
쏟아지면서 애기 소가 다리가 4개 다리를 이렇게 모아갖고 4개 다리가 푹 먼저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엉덩이 쪽 먼저 이게 4개 다리가 푹 나왔는데 뒷다리 먼저 쭉 길게 나오고 엉덩이부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금방 일어서서 이렇게 막 비틀비틀 하다가 금방 일어서서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시골에서 전통문례 올렸던 거 구경한 거 생각나네요. 상군의 새아버지 장가가던 날 이 장면을 보니까 저는 이제 이모가 많다 보니까 우리 엄마 매번 이야기에 등장하시는 이모님들. 예, 우리 엄마의 바로 밑에 동생인 이모는 전통문례를 올렸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3살이었던 것 같아요. 3살? 예, 3살 때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나요. 나는 진짜 1살 때 기억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천재야.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 3회에 걸쳐서 우리가 했잖아요. 소감 한마디씩만 나눠볼까요? 네. 상구? 상구요. 나 이런 그 낭독극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 했던 거를 다시 들어보면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겨. 근데 상고가 완전 찰떡이었어요. 네. 네네네. 하여튼 다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역할로 함께 또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기 덕주. 그 제목이 길어요.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저기 나레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혀가 마비될 뻔했던. 제가 썼던 시절인데 저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성과 경험의 발견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봉이 또 3회 함께 낭독극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각색하고 뭐 봉이 할머니 기타 등등 했었는데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고 진짜 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우연옥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들끼리 사담할 때 했던 이야기. 작가님 그 감꽃 카페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낭독극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네네. 작가님과 보고 싶어요. 네. 우리 꼭 만나요, 작가님.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 이동원 네네. 가수님 부른 향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혹하는 낭독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화이팅!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시주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르